네, 안녕하세요. 모토그래프 김상영 기자입니다. 지금 전승정 기자입니다. 저희는 오랜만에 인제 스피디움에 나와 있습니다. 지난번에 M4와 C63을 비교를 했는데요. 오늘은 C63 대신 캐딜락 ATS-V를 들고 나왔습니다. 네,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저희가 이제 딱 왔는데 지금 주말에 인제 군수배 대회가 열려서 공사가 아주 한창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무슨 슬라럼이라든지 뭐 제로백 그리고 시속 100km에서 정지 상태까지 뭐 제동 성능 뭐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, 이번에는요. 그래서 이번엔 극단적으로 서킷 주행 위주로만 한번 저희가 시승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떠신가요? 저는 지난번에 그냥 아까 그 ATS-V에서 너무 급하게 타느라고 뭐 스포츠 모드랑 서킷 모드를 안 해본 게 정말 아쉽네요.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. 그냥 노멀 모드로 해갖고 좀 아쉽기도 하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, 이번에는 꼭 고성능 스포츠 모드나 뭐 트랙 서킷 모드로 놓고 한번 재밌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모토그래프의 흔한 회사차죠. M4와 캐딜락의 ATS-V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 시승을 하기 위해서 인제 서킷에 와갔고요. 번갈아서 타면서 직접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행 모드는 ATS-V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투어 모드, 그리고 스포츠 모드, 그리고 트랙 모드, 스노우 앤 아이스 모드가 있습니다. 첫 바퀴는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요. 그 다음부터 이제 트랙 모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일단 지금 M4나 ATS-V나 타이어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것도 다 끄면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될 텐데 지금 너무 더워서 긴팔에다가 막 이래서 일단 에어컨은 살짝 켜놓고 달리겠습니다. M4가 19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 캐딜락이 18인치 타이어가 껴져 있는 거 빼고는 뭐 브랜드나 제품까지 모두 동일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솔직히 두 차는 저는 모두 타봤잖아요. 타봤는데 성향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점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긴 했는데, 이게 막상 같은 자리에서 번갈아 타보지 않으면 또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이럴 때는 이 차가 좋다가 이럴 때는 이 차가 좋기도 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비교 시승이 조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기본적으로 M4는 굉장히 과격합니다. 예, 3.0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됐잖아요. 그래서 뭐 최고 출력은 한 430마력이고 토크는 한 56 정도 됩니다.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요. 여기 변속기도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들어가서 초반에 기어비를 굉장히 힘을 많이 줘갖고 초반부터 급가속 이런 거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조금만 밟아도 왕왕왕왕 정말 길들이기 힘들지만 길들이고 싶으면 욕망이 막 불끈불끈 솟는 그런 모델이에요. 예전에 뭐 고배기량 자연흡기 엔진을 쓰던 M3와는 정말 성격이 많이 달라진 거죠. 파란불이 켜졌습니다. 이제 첫 바퀴니까요. 슬슬 천천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모드는요, 지금 그 스로틀은 스포츠 플러스고 스티어링 휠은 스포츠입니다. 그리고 변속 타이밍은 가장 짧게 잡았고요. BMW M4 같은 경우는 초반 속력을 깔끔하게 끊어주는 대신 고속에서는 조금 이 최고속은 조금 딸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또 모두 기어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. 그래도 최고속도 이 정도면은 이렇게 어디 가서 꿀리지 않죠. 근데 ATS-V는 좀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올지가 좀 살짝 궁금하긴 합니다. 저 ATS-V는 제가 미국에서 타봤고 뭐 국내에서도 타봤는데 정말 서킷에 와보고 싶었어요. 일단 바디 자체가 강성이 굉장히 좋고요. 울렁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. 바운싱이 조금 있는데 ATS-V는
거의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. 지금 앞에 M4가 있는데 뭐 맘먹으면 그냥 따라잡고 이거 추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변속기도 사실 일반적인 도로 달릴 때 패들 시프트로 조작할 때 느낌이 엄청 좋지 않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서킷에서 이제 무작정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달릴 때는 그렇게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. 지금 뭐 다운시프팅이나 킥다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고요. 그 힘을 전달해주는 능력도 뭐 이 정도면 저는 이건 M4보다 느낌은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이제 좀 달렸으니까 트랙 모드면 조금 더 어떤 운전자에게 많은 것을 맡겨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요. 이 코너를 나오고 빠져나갈 때 사실 M4 같은 경우는 제대로 실수하면 정말 차가 그냥 약간 돌아버리는데, 지금 캐딜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. 그러니까 로드 홀딩이 엄청 잘 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뭐 M4를 바짝 쫓고 있어요. M4는 지금 전승용 기자는 지금 계속 왜 이렇게 잘 따라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. 네, M4를 추월했습니다. 자, 캐딜락 ATS-V가 뒤에서 계속 쫓아오는데 자리를 좀 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ATS-V 거의 차이 격차가 안 벌어지면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도 진짜 차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굉장히 요동을 치는데도 뭔가 안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게 서킷은, 특히 인제 서킷은 고저차가 꽤 있고요. 그리고 코너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의 속력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.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M4는 ATS-V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내기에 좋은 그런 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사운드도 전혀 하나도 인공적이지가 않아요. 이 브레이크 잡았을 때 차체 흔들림도 없고요. M4는 저기서 브레이크 잡으면 지금 타이어가 맛이 가서 조금 휘청휘청 할 거예요. 사실 저는 M4로 서킷을 많이 와봤지만 서킷 올 때마다 조금씩 불안한 느낌이 있거든요. 사실 움찔움찔하는 게 있어요. M4는 제가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M4는 이 불안한 상황이 언제건 나올 거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, ATS-V는 확실히 서킷에서 엄청나게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탄탄한 바디와 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시스템을 갖춘 서스펜션도 사실 일반 도로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승차감을 주진 못하거든요. 근데 지금 서킷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반응이 빨라서 롤링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고, 그러니까 한쪽으로 뜨지가 않으니까 항상 네 바퀴가 접지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. 이거는 지금 운전도 쉬울 뿐더러 차가 잘 나가니까 제가 마치 운전을 엄청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줍니다. 지금 이제 5바퀴째인데 브레이크는 여전히 잘 듣고 있고요. 제가속을 하고 다시 가속하는 부분에서도 전혀 문제될 게 없네요, 변속기가. 근데 오히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수동 모드로 했을 때는 이 정도로 반응이 빠르잖아요. 저는 지금 건들지 않고 있는데 수동 모드로 해보겠습니다. 확실히 수동 모드에서 약간 주춤주춤 할 때가 있어요. 변속을 할 때. 이게 수동 모드가 이렇게 서킷에 달릴 때는 그나마 빨라요. 어차피 지금은 계속 RPM이 높은 상태로 달리기 때문에 괜찮은데, 자동 모드가 썩 괜찮아요. 반응이 오히려 서킷에서는요. 자, 시속 200km를 그냥 넘고 브레이크 강하게 밟아주면서 타이어를 최대한 이용해서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. 자, 스티어링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잘 돌았네. 이 제가 알고 있는 레코드 라인을 정말 마음껏 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조종성이 엄청 좋다는 거죠. 지금
제 M4랑 동일한 그 ZF의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장착이 됐는데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일단 저는 이제 피트인을 하겠습니다. ATS-V는 확실히 사실 일반 도로에서는 좀 별로였거든요. 뭐 이렇게 엄청나게 소리가 크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죠. 뭐 승차감이 좀 좋다든가 뭐 그렇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제가 좋은 임팩트를 크게 받진 못했어요. 근데 확실히 서킷에 오니까 훨씬 낫네요, 그 느낌들이.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도 그 CTS-V가 막 니르부르킹에서 갑자기 막 기록 세우고 뭐 그랬던 것처럼 정말 작정하고 만든 모델이고요. 괜히 그 CTS-V가 엔진 파워로만 니르부르킹에서 신기록을 세운 건 아니었거든요, 분명히. 그때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갖고 있었고, 사실 캐딜락도 굉장히 억울하다는 거예요. 우리는 그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, 우리가 기록도 냈는데 그럼 BMW를 니네가 내보든가, 뭐 이런 느낌인 거죠. 그래서 그때 그런 기술들이 고스란히 지금 적용이 돼 있는 모델이 ATS-V입니다. 네, 이제 M4로 갈아탔습니다. 정말 미친듯이 더워요. ATS-V 같은 경우는 시트 포지션, 이 시트는 굉장히 좋아요. 시트는 굉장히 좋은데 이 스티어링 휠이 조정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았거든요. 지금 M4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좋습니다. 자유도가 높아요.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,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스포츠 모드로 놨습니다. 그리고 이 DCT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RPM을 높게 쓸 수 있을 때까지 설정을 해놨습니다. 3단계 중에서요. 근데 확실히 지금 잠깐 탔지만 ATS-V 같은 경우는 엄청 부드러웠고, 서킷을 달리는 것도 전자장비 개입도 거의 없었거든요. 근데 지금 M4 같은 경우는 뭐 타이어가 접지를 계속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전자장비가 계속 개입을 하고 있어요. M4가 확실히 가벼워요, 차가. 지금 ATS-V와 조금 차이가 많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날아다녀? 뭐가 이렇게, 이 M4 안에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? 명암이 날아다니고. 이제 드디어 ATS-V를 타고 서킷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용인에서 탔을 때 좀 미숙한 게 많았어요. 처음 타는 용인 서킷이어갖고 코스 파악이나 이런 거부터 해갖고 좀 능숙하게 못했는데요. 그게 너무 아쉬워갖고 한번 트랙 모드로 놓고 한 번만 더 타볼게요 했다가 안됩니다 라고 해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러났는데요. 결국 이렇게 다시 빌려갖고 용인이 아닌 인제 스피디움 서킷에서 타게 됐습니다. 이 서스나 확실히 타이어가, 얘는 트레드가 많이 살아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코너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훨씬 괜찮네요. M4 타이어 바로 바꿔야겠어요. 확실히 부드럽네요. 이 차는 성향 자체가, 이 캐딜락이 그래도 미국 세단의 자존심 아닙니까? 그 미국 머슬카 그 고배기량을 자랑하는 자연흡기 엔진의 그 감성을 좀 최대한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이 차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그냥 노멀 모드에서는 정말 변속기가 좀 답답하다고 느꼈었는데, 확실히 서킷 모드로 이렇게 노니까 RPM 2개 충분히 사용하면서 그래도 변속이 꽤 괜찮아집니다. 그리고 확실히 좀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서스가 굉장히 단단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의외로 지금 이 가변 서스가 없는 저희 M4 모델은 서킷에서 그렇게 완전 타이트하진 않습니다. 어느 정도 바운싱이 분명히 있고요. 근데 신기한 점은 바운싱이 있는데 빠르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전에 C63이랑 비교했을 때도 이 C63의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. 이 스티어링 돌리는 느낌이나 서스펜션 느낌들이 C63이 월등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은 M4가 훨씬 빨랐어요.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약간 통용되지 않는 차 같은 느낌?
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한 차입니다. 이렇게 또 막 브레이크 밟으면 막 흔들리고 그러지만 속도는 빠른 차. 뭔가 좀 신기해요. 그래도 다행인 거는 확실히 M4가 ATS-V에 비해 언더스티어가 그렇게 심하진 않네요. ATS-V 같은 경우는 약간 이 코너에서 속도를 조금 높게 가져가면 많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었는데, M4는 그런 면에서는 월등히 좀 ATS-V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ATS-V를 또 따라잡았습니다. 이번엔 차이가 좀 많이 있었는데 따라잡았네요. 확실히 뭐 서스도 그 MRC라고 하죠.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고 해갖고 이 노면을 이렇게 굉장히 실시간으로 이렇게 파악해 주면서 댐핑력을 좀 조절을, 서스의 댐핑력이나 이런 거를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, 그것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. 오, 방금 보셨죠? 이렇게 살짝 이 둔턱을 지나서 미끄러졌는데 바로 자세를 잡아버리네요. 이 차는 트랙 모드에서 조금 변속 성능이 좋아지면서 여러가지 장점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. 일단 엔진도 좋고요. 엔진 좋고 이 차체나 이런 여러가지가 좋았는데, 제가 유일하게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게, 그래도 이런 스포츠카면은 그래도 듀얼 클러치처럼 빠릿빠릿한 변속감이 필요하지 않나. 그리고 M4처럼 한 7500rpm까지 쓰면서 레드존을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좀 재밌게 달려줘야 되지 않나, 다이나믹하게 달려야 되지 않나, 처음부터 강하게 막 울컥울컥 밀어붙이면서 주행의 재미를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. 근데 그 모든 게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변속기 때문인 게 가장 컸어요. 왜냐면은 변속 타이밍이, 안 그래도 이렇게 회전수가 6500rpm에서 이렇게 레드존이 시작하는데 변속이 너무 촘촘하게 되고 심심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이 주행 감성이나 이런 품질을 조금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변속 느낌이 살짝 좋아지면서 그때 느꼈던 불만들을 최대한 좀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때 제가 그 킥다운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약간 오해를 들게 만든 것 같은데, 킥다운이 없다는 게 지금 뭐 자동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꽉 밟았을 때 이렇게 시프트 다운을 하면서 RPM을 쓰는 그런 킥다운을 말한 게 아니라요, 페달에 있는 페달을 말한 거였어요. 가속 페달을 한번 딱 밟으면은 거기서 한번 더 밟히는 그런 기능이 요즘 차에는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없어갖고 뭔가 쭉 밟아도 맹탕인 듯한 느낌이 나갖고 그런 킥다운이 없는 것 같다, 페달이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였는데, 그게 살짝 오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당연히 수동 모드에서는 킥다운 기능이 없는 거 알죠. 저 자동차 기자를 지금 한 7, 8년을 했는데요. 압니다. 근데 제가 말은 좀 이게 오해의 소지를 있게 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. 지금 최고 속도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한 210 정도 나오는데요, M4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근데 이 확실히 연속된 코너 시케인 구간에서는 그 M4의 그 경쾌함, 가벼움, 이게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길을 내주지 않네요, 이번에 ATS-V가. 아까 이 지점에서 비켜줬었는데, 직선 구간 가속력 같은 부분도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. 지금 ATS-V 같은 경우도 가속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, M4야 뭐 두말할 것도 없죠. 그리고 확실히 M4는 너무 까다로워요, 차가. ATS-V는 진짜 조금 실수해도 차가 많이 받아주는데,
M4는 뭐 거의 뭐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. 지금도 이 속도가 가속이 제대로 붙지 않네요. 어우 그래. 저는 이 아베오를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M4가 아베오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? 저 보통 아베오 같진 않은데 넘어갈 건 같네요. 넘어갈 건 같은데 아베오가 저 경주차까지 추월하는 명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 모토타임 차는 날 놀리는 건가? 그리고 이런 시케인 구간을 M4는 정말 산뜻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무리를 하고 확실히 아쉽네요. 분명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날도 굉장히 덥고요. 노면 온도도 높고 타이어 온도도 너무 높아서 지금 M4에게 너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. 변속이 괜찮네요. 그리고 바로 이 자세 잡아주는 것도 괜찮고요. 꽤 재밌게 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수동으로 모드를 좀 바꿔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패들 시프트는 조금 손가락이 길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이게 외국 사람에 맞춘 세팅인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외국 사람들은 다 길잖아요. 근데 저한테는 좀 짧네요. 그래갖고 이게 움직일 때마다 뭔가 살짝 뭔가 이게 더 뻗어야 돼요. 근데 스티어링 휠의 이런 반응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차체 따라오는 느낌도 그렇고 용인에서 탔을 때보다 훨씬 괜찮네요. 역시 트랙 모드의 위험인 것 같아요. 일단 꽤 급격한 핸들링에서도 잘 받아주고요. 오르막에서 속도를 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사실 이 차가 지금 타는 느낌 자체가 M4보다 지금 더 좋아요. 그게 왜 좋은가 했더니 여러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 차가 분명 트랙 모드에서 꽤 괜찮게 달린다는 거는 이미 제가 이렇게 타봤으니까 알겠고요. 그리고 뭐 타이어도 휠 크기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. 뭐 400마력이 넘고 있는 이런 고성능 모델에까지 뭐 1인치 차이가 크게 대수냐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타이어가 이렇게 크다는 거는 아무래도 손실이 그만큼 생기는 거니까요.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빠릿빠릿함이나 이런 가속 성능에서도 이 본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게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. 이거는 다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. 뭐 브랜드도 이렇게 꽤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요. 그리고 가격도 뭐 많은 차이가 있고요. 하지만 이런 뭐 고성능 모델이 많아질수록 좋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취향에 맞게 자금 여유에 맞게 그냥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다시 이렇게 와서 타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서킷에서 M4와 ATS V를 함께 시승해봤습니다. 어떠셨나요? 네, 저는 뭐 예전에도 뭐 자주 타보던 차고 뭐 ATS V 같은 경우는 용인에서도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알고 타니까 좀 더 재밌고 이렇게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트랙 모드 하셨나요? 예, 트랙 모드 했습니다. 어떠셨나요, 트랙 모드? 정말 저는 이 차가 다 좋은데 가격 대비 뭐 성능비도 좋고 엔진도 좋고 막 좋은데 그 변속기 하나 때문에 모든 장점들을 다 이렇게 깎아내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트랙 모드로 바꾸니까 뭐 변속 타이밍까지 좀 조절도 해주면서 훨씬 더 차가 달라진 느낌이 많이 들어갔고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서스펜션 같은 것도 얘가 너무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조금 더 좋은 장점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 저도 뭐 비슷한데요. 사실 M4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어가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
제 컨디션을 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, 일단 그에 비해서 ATS-V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일단 꽤 좋은 편이었고, 전승용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변속기 같은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제가 바로 M4를 타자마자 느꼈던 게, 이제 M4는 공격적으로 이제 변속을 스스로 이제 해가면서 서킷에서 좀 재미를 줬었는데, ATS-V는 그거에 비해서 막 영민하다던가 뭔가 신속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일반적인 도로를 달릴 때보다는 훨씬 감각은 좋았습니다. 일단 ATS-V 같은 경우는 뭐 골격도 워낙 단단했고,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뭐 페라리에 적용되어 있는 동일한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, 뭐 핸들링 부분에서도 뭐 ZF의 여러 좋은 부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가격은 더 많이 낮지만, 뭐 스펙이나 뭐 이런 들어가 있는 장비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죠. 그 아무래도 ATS-V 같은 경우는 그 BMW를 잡겠다고 이렇게 따라가겠다고 만들다 보니까 더 좋은 걸 쓸 수밖에 없는 거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. 저희 같은 양민이 타기에는 좀 괜찮은 차라는 느낌이 저 듭니다. 가격 때문에 양미 그리고 사실 가격 차이가, 이게 지금 카본 패키지가 없어도 뭐 속도는 그쵸.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, 카본 패키지가 이제 7천만 원, 7,900만 원 이 정도 선이잖아요. 8천으로 하시죠. 네, 자꾸 8천만 헷갈리니까. 원이면 지금 M4가 1억이 넘으니까 1억 1천만 원이니까 차이가 한, 이게 예.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3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. 기본 뭐 엔진 세팅으로 봤을 때는. 근데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도 사실 랩타임에서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컨디션 좋을 때는 ATS-V가 이기고, 어떨 땐 또 M4가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될 것 같아서,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이 가격적인 굉장히 이점이 있지 않나. 그렇죠. 그리고 생각해보면 얘는 또 M3처럼 얘는 4도어잖아요. 얘는 그쵸. 2도어고. 그러니까 성향 자체도 완전히 얘는 좀 소수의 마니아층인 거고, 얘는 또 그래도 애도 태우고 다니고 뭐 약간 4인승이 필요할 때 자주 써야 되기 때문에 차의 성향도 거기에서도 많이 결정이 되지 않았나. 근데 사실 뭐 4인승이지만 4명이 타는 걸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차기 때문에, 그렇죠. 이 뒷문짝은 그냥 무늬만 있는 거예요. 저 이렇게 문짝 지우면 아반떼 쿠페 되는 건가요? 사실 뭐 ATS 쿠페도 약간 비슷합니다. 음. 네, 어쨌든 오늘 서킷에서 좀 극단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일단 두 차가 추구하는 바는 비슷하지만 약간 보여주는 성향은 많이 달랐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각자의 매력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야 그럼 랩타임 공개해라, 누가 더 빠르냐 숫자로 말해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,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아니 무서워. 무섭습니다. 남의 차 가지고는 무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. 예, 그래서 저희도 뭐 이렇게 덜 할 수 있어도 연속도 뭐 거의 안 밟았고. 참는 게 있고,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녕. 예, 전승용이었습니다.